본 방송은 성남문화재단 마을미디어 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GTX 어때? 안녕하세요. GTX-A 타고 어디 갈까의 진행을 맡은 클라라입니다. 오늘은 단팥빵 스튜디오가 아닌 새로운 곳 성남 미디어센터 소리 스튜디오에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GTX-A 노선의 일부가 개통되었는데요. 우리 생활에 어떤 즐거움을 줄 수 있는지 고향과 성남에서 활동하는 팟캐스트 세 분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럼 간단히 청취자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희 벌써 두 번째 콜라보네요. 성남 주버스 윤솔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버스 표영신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시 덕양행신 종합사회복지관 소속 마을방송국 단팥빵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경입니다. 네, 세 분 모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GTX 한번 타보셨어요? 저는 아직 타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 방송 준비하면서요. 동탄까지 GTX를 이용해 봤습니다. 한 14분 정도 시간이 걸렸고요. 운임은 편도 3,950원이었는데요. 차로 이동했으면 아마 운전하는데 오는 피로감, 교통체증, 거리감 등으로 출발하는데 마음먹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GTX를 이용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담감은 없어서 저는 꽤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쾌적했고요. 네, 저도 얼마 전에 대곡역에서 운정역까지 탑승을 해봤어요. 운정역은 GTX-A 노선의 종점이자 출발역인데요. 제가 전에 역 근처 교화에서 살았는데 그땐 지하철이 연결되지 않고 버스 노선만 있어 조금 불편했거든요. GTX-A 노선 기다리다가 지쳐서 3호선 삼성역 근처로 이사했는데 아이고 좀 더 오래 머무를 걸 아쉽습니다. 네, 그렇죠. 앞일을 누구나 알 수 있다면야 좋겠지만 참 아쉬우셨겠어요. 그래서 실제 운정역에서 타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우선 많은 엘리베이터 수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또한 일반 지하철 역사보다 더 깊게 지하 8층까지 내려가는 것도 새로웠고 역사 밖으로 나오니까 마치 공항에 온 것처럼 파주 전 지역을 아우르는 버스가 노선별로 안내가 되고 지역별 버스 거점에서 스마트 안내판으로 정보를 구할 수 있어 편리해 보이더라고요. 운정역에서 대곡역까지는 7, 8분 이내로 도착해서 그 속도감이 굉장했고요. 속도감이 정말 굉장하네요. 자, 그럼 성남 쪽도 궁금한데 성남 쪽은 어떤가요? 제가 노선도를 이렇게 보니까 동탄 쪽에서 출발을 하면은 용인, 수서를 거쳐서 성남, 서울역 쪽으로 연결되는 게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보신 노선대로라면 네. 이제 성남에서 이제 서울역까지 갈 수 있는데 성남역은 작년 이맘때쯤 이제 개통이 됐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제 수서까지만 연결이 됐고요. 기존 노선이 다 연결된다면 서울역까지는 진짜 13분이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네.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는 이제 동탄까지는 11분, 14분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성남역은 경강선의 환승역이기도 한데요. 월판선과 경강선까지 연결이 되면 인천공항은 물론 강릉까지 이 GTX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럼
추후에 이게 전 구간이 개통이 된다면은 경기 북쪽 끝인 파주 운정에서 경기 중부인 동탄까지는 대략 약 45분 정도 걸린다고 들었는데 양방향으로 서울역까지는 23에서 24분 정도 걸리는 셈이네요. 이러면은 정말 이동 시간이 엄청 단축되겠어요. 네, 맞아요. 네, GTX를 타고 오전에는 뭐 파주 고향 쪽에서 일을 보고 오후에는 수서 동탄에서 일정을 여유롭게 또 처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역 근처 볼거리나 먹을거리가 많다면 꼭 출퇴근이 아니어도 GTX를 타고 빨리 이동해서 즐거운 활동을 할 수 있겠죠? 아, 그럴 것 같아요. 저 막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GTX를 안 타봤는데 얼른 체험해보고 싶다. 얼른 GTX 타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GTX 노선의 역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뭐 볼거리도 많을 거고 즐길 거리, 먹을 거리 등이 궁금해졌는데 먼저 고양시 GTX A라인에 경험하신 최경님부터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또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서 얼마 전에 답사를 한 거니까 운정역 위치는 교화지구와 가까워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전에 살았던 동네인지라 굉장히 반가웠거든요. 네. 앞서서 말한 것처럼 우선 운정역에서 가까운 볼거리는 역에서 버스 081번을 타면 약 10분 거리에 롯데 아울렛이 있어요. 네. 아울렛은 또 바로 파주 출판단지로 연결되어 있고요. 아울렛 주변에는 여러 볼거리들이 있는데 저는 독립영화관 명필름 아트센터가 있어요. 그곳에서 뭐 뜻이 있으시면 영화학교 수강도 가능하고 영화 관람도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아울렛에서 출판단지 쪽으로 걷다 보면 걷기에 좋은 거리인데 산책하기 좋은 거리를 만날 수가 있고 그다음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출판사 건물들이 개성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곳은 건물들이 독특해서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하고 또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장소는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혜의 숲이라는 그 공간을 추천을 해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차도 마실 수 있고 독서 모임도 할 수 있는 세미나룸도 있고 또 우선 들어가 보시면 그 방대한 책에 진열된 모습에 놀라요. 그래서 아이 데리고 가서 한나절 보내고 오기에 참 좋은 곳이라고 해서 추천을 해봅니다. 네, 맞아요. 파주 출판단지 하면은 또 엄청 유명해서 저희도 아이들과 가을에 독서대전을 또 그쪽에서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가보긴 했었는데 또 볼거리도 많지만 또 그쪽에 맛집거리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최경님 또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있으실까요? 많죠, 당연히. 롯데 아울렛에서 다 걸을 수 있는 거리거든요. 도보로 10분 정도 심악산 쪽으로 걸어가면 식당 거리가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그곳이 지금 제 생각에는 파주가 천지 개벽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도로 정비 중이라서 어수선한데 앞으로 정비가 되면 아주 기대되는 먹자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식당들이 많으니까 메뉴 고르기도 어렵지 않고 특히 뭐 파스타나 카페, 칼국수 등 식당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골목 안쪽으로 깊게 들어가시면 장어를 잘 준비해서 파는 집이 있어요. 예, 제가 가게명을 말씀드려도 되나? 심악산 장어집이라고. 또 샤브샤브 맛집도 있는데 네, 추천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고양시와 위치적으로는 반대편이잖아요. 동탄역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영신님, 동탄역 소개를 한번 부탁드려볼까요? 사실 이곳은 같은 경기권인데도 고양시나 의정부 등 경기 북부인에서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느끼기에는 이곳 동탄이 참 멀거든요. 맞습니다. 저희 이제 동탄하고는 가깝지만 성남에서도 고향을 바라볼 때는 그렇죠. 너무 멀거든요. 그렇지. 네. 우선 GTX 동탄역은 내리자마자 출구로 걸어가는데 정말 깔끔한데 웅장하다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물론 GTX를 타러 내려가는데 이제 지하 6층까지 내려가는 거는 좀 쉽지 않지만 아까 말씀하신 건 지하 8층까지도 내려간다고 하셔서 네. 6층은 괜찮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다만 이제 좀
운임적인 면에서 보면 동탄에서 수서까지로 기준을 잡으면 SRT가 7,400원이고 GTX는 4,450원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운행 중인 SRT 비용보다는 약간의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점은 좀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네. 뭐 기존 교통수단보다는 비용 차이가 꽤 나는데요. 그렇게 보면 왕복으로 따지면 한 6천 원 정도 되나요? 아,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티끌 모아 태산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네. 그리고 저는 성남에서 GTX를 타고 동탄을 다녀왔는데요. 가기 전에 동탄역 가볼 만한 곳으로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제일 먼저 나온 곳이 동탄 호수공원이었습니다. 네. 특히 이 호수공원의 루나쇼가 경기도민이 꼭 가봐야 할 축제 1순위로 뽑혔더라고요. 누가 조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루나쇼가 그 네. 빛축제 같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루나쇼는 그 호수 중앙에서 펼쳐지는 음악 분수쇼인데요. 조명으로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동탄의 대표 야경 명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작년 기준으로 5월부터 시작됐고요. 매주 금요일, 토요일 저녁 8시에 시작해서 약 30분간 쇼가 이루어졌다고 해요. 올해는 아직 일정이 공개되지는 않았고, 저도 아직 가보진 못했지만, 네, GTX 동탄 이제 이용해 봤으니까, 네,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영신님 말씀 들어보니까 동탄 호수공원도 궁금해졌어요. 일산에도 호수공원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어느 지역의 호수공원이 더 좋을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그럼 고양시 노선을 이어서 한번 살펴볼까요? 최경님? 네. 다음에 알아본 곳은 킨텍스역인데요. 기존 지하철 대화역에서 킨텍스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 소요가 돼요. 그런데 GTX역을 이용하면 좀 더 가까워요. 킨텍스 전시관은 너무 유명해서 그때그때 전시나 행사를 관람하기엔 제 생각엔 GTX 노선 활용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가까우니까. 저는 킨텍스역에서 가장 좋은 즐길거리는 당연히 여기저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수지만 일산의 자랑 호수공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동탄에도 호수공원이 있는데 일산에도 호수공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킨텍스에서 호수공원까지는 도보로 10분 거리이고 호수공원 1주차장 앞엔 역시 대형 분수광장이 있는데 여름밤에 시간을 잘 맞추면 화려한 야간 분수쇼를 구경할 수 있어요. 또 그곳에서는 각종 버스킹 공연도 펼쳐지고 또 호수공원 안쪽으로 들어오면 약 100만 평인데 그 걷는 거리로 하면 6km 정도, 5, 6km 정도 나오거든요. 넓은 공원 산책도 할 수 있죠. 이번에 4월 25일부터 고양 국제 꽃 박람회가 개최되는데 작년부터 행사 규모가 확대되어 볼거리가 참 많아졌어요. 아, 네. 그래서 작년에 다녀오신 분들이 입장료가 아깝지 않았다는 관람평들을 많이 주더라고요. 저는 작년에 야외 꽃전시관을 다녀왔는데 구경하면서 꽃을 영상으로 촬영해 놓으니까 요즘 보니까 또 즐거운 추억거리 하나를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꽃박람회도 유명하죠. 저도 꽃박람회는 아이들과 봄 시즌에 꼭 가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럼 최경님은 그럼 주변에서 또 어떤 거 먹거리 추천하실 곳이 있을까요? 킨텍스 주변에는 뭐 현대몰, 아쿠아리움 등 대형 쇼핑센터가 있어서 먹을 곳 찾기는 쉬워요. 아, 네. 또 거기에 킨텍스 주변에 EBS나 JTBC 등이 위치해서 점심 직장인들을 위한 식당들이 또 많죠. 그러니까 메뉴 고르기는 어렵지 않는데 저는 호수공원 제2, 제3 주차장 중간에 위치한 미관광장 쪽으로 나와서 주변 골목 식당을 이용하기도 해요. 조금 걸을 수 있는데 걷기 좋아하시고 체력이 된다면 미관광장 쪽으로 이동해서 그 식당 거리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저도 그쪽을 가면은 그 미관광장 쪽에 식당가들을 주로 이용하곤 하는데 또 옆에 정발산 쪽으로 이동해도 골목 맛집들이 숨어 있죠. 맞아요. 네, 윤솔님 그러면은 이번엔 성남 자랑을 한번 들어볼게요. 적극적으로 한번 해주세요. 네, 적극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성남역 혹시 미디어 센터 오시는 길에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바로 근처에 GTX 성남역이 있습니다. 아,
네. 네, 성남, 특히 분당은 다양한 대중교통이 적절한 배차 간격으로 운행 중이어서 만약에 자차가 아니라 정말 GTX만 타고 성남에 놀러 가야지 하셔도 버스나 지하철 환승으로 어디든 편리하게 갈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의 이 가장 큰 인기를 모았던 호수공원 이야기하셨는데요. 분당에도 성남에도 호수가 있습니다. 바로 율동공원이 있는데요. 규모가 81만여 평이나 되는 엄청난 규모의 공원인데요. 아마도 예전에 TV에서 한 번쯤 보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혹시 번지점프대가 있던 그 호수 기억나시나요? 저도 가봤는데 네. 오래전에 가봤어요. 네. 그래서 번지점프대는 못 봤어요. 아, 그러셨나요? 네, 네. TV에서 종종 나오면 대부분이 다 바로 그 율동공원에 있는 번지점프대였거든요. 혹시 MC님은 기억하실까요? 아, 네, 보셨나요? 저는 본 기억이 나요. 왜냐면 런닝맨이나 1박 2일 그렇죠, 이런 그렇죠. 데서도 자주 네. 등장했던 공원이 바로 네, 율동공원이잖아요. 맞습니다. 아신다니까 굉장히 기쁘네요. 네. 또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시리즈물로 제작되기도 한 사랑이 끝난 후에라는 소설의 배경도 바로 이 율동공원입니다. 그만큼 성남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공원이기도 하고 또 성남 외에 다른 지역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장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남편과 결혼 전에 성남에 살진 않았지만 율동공원에 데이트하러 종종 왔던 곳이기도 하고요. 아, 그 공원이 맞았네요. 저도 그 드라마를 봤었거든요. 네네, 네, 맞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드라마 보면서 율동공원이 아닌가 했었는데 그러셨군요. 맞았네요. 네. 그럼 또 다른 곳도 소개해 주실 곳이 있으실까요? 네, 있죠. 저는 오늘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이 다름 아닌 지금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이곳 성남 아트센터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성남역에서 내리셔서 천천히 걸어오셔도 될 만큼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성남의 대표 문화공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매달 상설 전시를 열고 있는 바로 옆에 큐브 미술관 반달 갤러리의 전시 작품들을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고요. 또 깜짝 이벤트로는 작가들과 함께하는 시간들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 작가와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또 때로는 작가와 함께 작품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간들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 아트센터에서는 정말 좋은 공연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 국내 최초로 게르하우의 독주회를 주최하기도 했습니다. 공연 보러 오시는 날 근처 카페 거리에서 식사도 하시고 커피 한 잔 사서 공원에서 산책도 하시고 공연까지 보시면 그보다 더 낭만과 여유가 넘치는 하루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상상만으로도 기분 좋은 제안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말씀만 들어도 문화로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영신님, 이외에도 자랑하실 만한 곳이 또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는 성남의 자랑, 탄천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탄천은요, 저희 주버스 라디오 드라마로도 제작이 되었을 정도로 성남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도심 속 녹음지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탄천길만 쭉 따라서 걷기만 해도 성남의 절반은 다 봤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성남 시민의 삶의 중심이 되는 곳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규모도 있습니다. 네, 저도 이 지역에 살고 있진 않지만 탄천 들어봤습니다. 네. 네, 아주 이 지역에서 유명한 곳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해도 되나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성남의 또 하나의 자랑, 남한산성도 꼭 추천하고 싶은 장소인데요. 남한산성은 성남의 문화유산만은 아니고 이제 광주시, 하남시, 성남시에 걸쳐 있는 위치적으로는 조금 특색 있는 유산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GTX로 오시게 되면 사실 성남역에서 남한산성까지 이동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왕 성남까지 오셨는데 우리 아픈 역사의 산실이자 긴 시간에 걸쳐 자리 잡아온 이 남한산성을 둘러보고 가신다면 아마 더 의미 깊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내려오시면 백숙, 전골, 두부, 부침개 등의 맛있는 식당들도 있고요. GTX를 타면 이제 운전할 염려가 없기 때문에 막걸리와 함께 여독을 푸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 저희 언니가 분당에 살았어서 꽤 분당은 익숙한 곳이거든요. 율동공원이나 탄천이나. 그런데 남한산성은 못 가봤어요. 네, 그래서 기회가 되면 GTX A 노선 타고 와서 저만의 유랑을 한번 해볼까? 내게 주는 선물로. 네.
아,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경님, 다음에는 또 어떤 역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다음에 내린 곳은 대곡역이었어요. 네. 네, 제가 소개하기 전에 대곡역에서 GTX-A를 탑승한 분의 인터뷰 먼저 들어볼까요? 저는 GTX를 대곡역에서 처음 타봤어요. 대곡역에서 탔을 때 GTX 환승하면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했거든요. 근데 이 에스컬레이터가 생각보다 굉장히 여러 번 타고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많이 당황했는데 GTX를 타보니까 그 공간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리고 서울역까지 가는 시간도 굉장히 짧았고, 네, 그래서 뭐 비교적 잘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GTX를 실제로 타보니까 파주나 일산 그쪽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GTX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거주하는 곳이 행신역인 관계로 GTX로 환승하기보다는 그냥 행신역에서 경의선을 이용할 것 같습니다. 네, 인터뷰 들어보니까 GTX를 타기 위해서 깊게 내려가야 되는 불편한 점이 또 있네요. 대곡역은 저도 얼마 전에 가봤는데요. 연초에 어수선한 분위기가 아직 많이 정리가 안 됐나 싶은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뭐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접근하는 교통편은 아직 좀 미비한 것처럼 보였고요. 맞아요. 사실 고향 주민들에겐 대곡역은 지금은 중간 지하철역 정도이죠. 네. 편리한 점은 그런데 대곡역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의중앙선, 서해선, 3호선 지하철로 환승이 된다는 점이에요. 지금은 역 주변엔 나오시면 논과 밭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죠. 네, 펼쳐져 있더라고요. 네. 하지만 곧 여러 곳으로 환승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 때문에 교통 중심지로 개발될 거라고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아, 네. 네. 제가 추천하는 대곡역에서의 그 여행 코스는 대곡역에서 3호선으로 갈아타서 삼송역에서 하차하는 거를 추천해요. 삼송역에서 고향 스타필드가 굉장히 가깝거든요. 걸어서 뭐 한 7, 8분. 그곳은 복합 쇼핑센터이고 유명한 장소이고 서울 경기 북부 등에서 이용객들이 많이 방문하더라고요. 그 안에서 먹고 구경하고 쇼핑하고 또 아이들 놀이 체험하고 맞아요. 네.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곳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걷기를 좋아하니까 삼성역에서 버스를 타고 서운흥으로 이동하면 좋겠어요. 서운흥 걷기를 추천하는데 약 1시간 정도의 산책 코스인데 작은 산이지만 숲이 깊어요. 맞아요. 그리고 나무가 웅장해서 걷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좋은 거는 운동하고 먹고 주변에 식당들이 많잖아요. 많죠. 네. 제가 추천 또 해야죠. 제가 잘 가는 곳은 상호명이 주막이에요. 주막, 네. 두부마을, 경성 빵공장 등이 있는데 그곳 추천을 해봐요. 아, 진짜 말로만 들어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요. 정말 가볼 곳이 많네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곡역에서 경의중앙선으로 환승을 하면 한정거장만 가면 능곡역이거든요. 네. 그쪽에서 하차를 하시면은 능곡 전통시장 구경도 좋고요. 근처에 행주산성으로도 이동도 가능해요. 행주산성 하면 또 둘레길, 역사공원, 강변 테크길 모두 걷기 좋은 곳이잖아요. 또 특히 산 아래는 최경님 잘 아실 것 같은데 국수골목이 또 아주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네, 고향 파주 일대 사시는 분들은 뭐 이곳 한 번씩은 다 방문하셨을 것 같은데요. 가성비 좋은 국수거리가 있죠. 그렇죠. 거긴 또 자전거 그 라이더 분들의 성지예요. 맞아요, 성지예요, 성지. 국수거리가. 맞아요. 그곳에 굉장히 많은 그 국수집들이 있는데 그 중에 원조 국수집은 진한 멸치 육수하고 열무김치가 별미예요. 근데 제가 자주 가는 곳은 행주국수집이라는 곳인데 거기는 죽면을 직접 제공해서 내놓거든요. 굉장히 매력 있어요. 다만 주말에는 교통이 무지하게 혼잡해요. 그래서 오신다면은 평일 방문을 추천을 합니다. 네, 이렇게 교통이 편리해진다는 거는 우리들의 일상이 좀 더 여유로워진다는 것 같은데요. 여러 번 환승을 하거나 장시간 지하철에서 보내는 출퇴근 이용자,
또 통학하는 학생들,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요. 오전, 오후 시간이 여유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어떤 점이 좋은 점이 있을지 궁금한데 영신님.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역 간의 거리가 짧아지니까 서민들의 경제 생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저 벌써 그 서울흥역 근처에 있는 경성 빵공장 가서 마치 대전의 성심당 가서 나 빵 사왔어 이런 것처럼 네, 오셔야죠. 경성 빵공장 가서 여기 가서 빵공장에서 사왔어라는 멘트를 하고 싶어질 그런 막 마음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좋은 계절에 또 밖에서 새로움을 경험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아질 테니까 더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기사를 보니까요, 벌써 서울역까지는 개통하고 약 220만 명이나 이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더 다양한 GTX 관련 이야기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오늘 세 분과 뜻깊은 주제로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이제 아쉽게도 끝인사를 나눠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먼저 영신님부터 인사하실까요? 네, 저는 사실 MBTI가 I 내향형 인간인데 네. 이렇게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은 잠시나마 제가 E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네,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제 제가 또 한번 소감을 말씀드려볼까요? 네. 사실 타 지역과의 콜라보가 처음이기도 하고 또 특별히 고양시 단팥빵과의 방송이어서 어떤 방송일까 하는 그런 설렘과 기대로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그 설렘이 결국은 얼른 GTX 타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방송하면서 주버스 단팥빵의 호흡이 착착 맞아가니까 더 방송하기도 재밌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저희의 콜라보가 아주 성공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단팥빵의 일원으로 이렇게 지역 간 연합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참여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좋았어요. 즐겁고 또한 준비하면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애정을 다시 느끼고 아마추어지만 팟캐스트로서 자부심도 느꼈어요. 또 오늘 주버스 두 분과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네, 저도 감사한 시간이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성남의 주버스 영신님, 윤솔님, 고양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디어 공동체 단팥빵의 채경님과 새로운 GTX A 노선의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을 알아봤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선물을 좀 더 편리하게 활용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마지막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진행의 고양시 단팥빵의 클라라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